약간 왔냐 이런 표정을 저를 보는데 표범을 키우세요? 아무리 스크래쳐가 많아도 그래서 저희 지금 집이 장판 없고 끊고 가실게요. 모를 것 같아요. 이분 이상해.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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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펫 공감 연구소 아기 고양이 편을 함께 된 수의사 윤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형견 차우차우 한 마리랑 고양이 2마리 그리고 이번에 6개월 된 치즈냥 하루까지 같이 함께 하게 된 최아름입니다. 저는 박우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집사된 지는 3달 차 됐습니다. 정말 초보 집사네요. 네, 완전 초보 집사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 차 악갱이 집사 김은서입니다. 저는 이제 치즈냥으로 알려진 주황색 고양이 하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 개월 포쇼시고요. 6개월 이제 막 됐어요. 저희 집 고양이는요, 이제 2022년 9월 1일에 태어난 노르웨이스 고양이 달이고요. 저희 집 고양이 그 동물병원 선생님이 인정하신 진짜 선택받은 아이라고 하셨고, 양치 잘하고, 목욕 안 싫어하고, 우와. 밥 잘 먹고, 오, 여튼 좋은 거 다 하고 있는 너무 천사 냥입니다. 4개월 차죠, 이제? 네, 4개월인데. 한참 예쁘겠다. 저희 고양이 이름은 일단 글루인데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름의 좀 의미는 제가 이불로 이렇게 이글루 모양을 좀 만들어줬었는데 그 안에서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글루라고 지었습니다. 자, 다들 정말 귀여운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데요. 고양이를 키우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제 발에 고양이 한 마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가지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악갱이가 아닐까 해서 근처에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같이 좀 공고를 올려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일단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출근을 같이 했어요. 이제 대표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대형견도 키우고 고양이가 이미 2마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막내 하루도 너무 잘 지내가지고 합사가 성공해서 이거 운명이다 해서 그냥 하루 만에 결정을 하게 된 그래서 이름이 하루거든요. 소위 그래서- 간택당한 거네요. 맞아요.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랑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없거나 하면 집에만 이제 있거든요. 딱 그 시기쯤에 되게 슬럼프가 와서 막 집에 있으면 암흑 같은 그런 시기였는데 그럼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 숲이라는 친구가 독립적일 때는 독립적이고 같이 있을 땐 좀 잘 놀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우연히 이제 노르웨이 숲인 다리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언니가 이제 브리티시 쇼테어랑 2마리랑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새끼를 6마리를 낳게 됐어요. 전 고양이가 그렇게 많이 낳는지 몰랐는데 어미 앞에서 이제 좀 브리딩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언니랑 막 놀고 좀 자고 와 보면 잘 때 이렇게 목에 와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 한 마리가 그리고 가슴팍에 와서 이렇게 골골송을 부르면서 자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죠. 네,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생각을 해서 아니야 하다가 꿈에도 글루가 나와서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데려왔어요, 제가. 특이한 게 지금 인연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지금 뭐 본인한테 인생에 맞는 동반자를 찾으신 분의 네. 경우는 이분은 고양이가 인생에 맞는 동반자를 선택한 경우고 저분은 방강제로 절반쯤 본인에게 다 절반쯤은 묘연이란 게 참 그래요. 인연이잖아요, 이것도요. 맞아요. 고양이랑 맺어진 인연이라고 해서 묘연이라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고양이랑 맺게 된 인연은 되게 제각각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되게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무려 한 10년 이상을요. 그러면은요, 아기 고양이를 키우면서 느낀 아기 고양이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가지 정도가 되게 기억이 남았는데 첫 번째는 전 아기 고양이라서 소리가 되게 작은 줄 알고 막 깍깍거리는데 저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또 고주파 소리를 또 많이 낸다고. 많이 내요, 애기들은. 부모를 찾는다거나 해서 맞아요, 맞아요. 낸다고. 그런 것도 너무 귀여웠고 또 하나는 이제 밥 먹을 때 너무 기분 좋아서 계속 꾹꾹이를 하면서 먹어요, 아직까지. 그런 것도 이제 악갱이의
특징인지. 그죠. 네. 어미 젖을 빨 때 행동을 밥 먹으면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어미젖이 잘 나오라고 꾹꾹 눌러가지고 그러면서 젖을 빠는 그 행동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그리고 고주파 소리는 이제 엄마한테 는 소리,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여기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쉽게 말하면 엄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배위나 가슴팍이나 목에 이렇게 목도리처럼 걸쳐서 제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아기 고양이라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만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피지컬 컨택이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고양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대상한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알로 그루밍, 그러니까 서로 핥아주는 거, 알로 러빙, 몸을 뭐 비비고 지나가는 거, 그다음 피지컬 컨택트, 몸을 맞대고 잠을 자는 행위를 하거든요.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만 보여주는 바로 그런 행동이에요. 가족이라고 선택받지 못하면은 떨어져서 자요, 무조건요. 때문에 몸을 맞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슴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다리 사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느 날은 집을 딱 이제 열고 딱 들어갔는데 장판을 진짜 이만큼 찢어놓은 거예요. 약간 왔냐 이런 표정을 저를 보는데 표범을 키우세요? 이거 다 진짜 공감하실 것 같은데 벽지를 이렇게 스크래처처럼 막 긁어요. 아무리 스크래처가 많아도 조금 찢으면 그 찢어진 걸 팍 찢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집이 장판 없고 벽지 없고 저희 애기는 딱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뜯는 경향이 있어요. 전선. 이 전선이 좀 위험해서 더 걱정이라 빨래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막 긁다 보면 실밥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계속 뜯는 입으로도 뜯고 이걸로도 뜯고 이러니까 지금 몇 개월 차에 입양을 한 거예요? 걔가 지금? 2개월 반? 3개월, 3개월? 사실은 어린 고양이들이 어떤 뭐 이것저것 씹고 물고 뜯고 쭈쭈비가 심한 애들을 보면은요, 어릴 때 너무 일찍 부모랑 떨어진 애들이 주로 많아요. 충분하게 빨고 형제들이랑 노는 애들은 입으로 하는 습관이 좀 덜 남아요. 그래서 무언가 뜯는 경향이 좀 덜 하거든요. 가짜 젖꼭지를 고양이용을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자꾸 입에 물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걸 자꾸 오래 씹을 수 있는. 그래서 입을 최대한 피곤하게 해서 씹는다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면 조금 좀 나아져요. 자, 아기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분들이요,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수면 패턴과 배변 훈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일단 하루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불이나 이제 베개 이런 데 침대 이런 곳에다 쉬랑 응가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밥을 먹거나 하면 여기 모래야 하고 옮겨주고, 그리고 또 놀다가도 여기 모래야 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나중에는 괜찮게 이제 모래를 찾아서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일단 완벽하게 지금 표준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일어난 직후랑 식사 직후에 화장실로 옮겨주는 행동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을 쓰는 건 본능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단지 자신의 대소변의 흔적을 가장 지우기 편한 곳에 대소변을 보게 돼 있어요. 이불이 제일 좋고 빨랫감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모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일단 모래는 부드럽고 고운 모래를 깔아주면 부드럽게 묻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래 한두 번 싸보니까 아, 여기가 대소변을 보기 편한 곳이구나라는 생각해서 거기 있다 보기 시작하는 게 바로 화장실 구분의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모래가 낫다라는 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애기 고양이의 연약한 발로 부드럽게 묻을 수 있으면 좋은 모래예요. 그래서 보통은 고운 벤토나이트 모래를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입자가 고운지, 얼마나 가벼워서 부드럽게 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충분히 넓어서 자기의 대소변을 밟지 않고 돌아서 나올 수 있는지, 자기의 용변 문 곳을 안 밟고 부드럽게 돌아 나오려면은요, 한 변의 길이가 표준 7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1.5배의 길이가 되는 그 정도 화장실을 구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작으면 고양이는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쳐서 나오든가 아니면 변을 밟을 수밖에 없대요. 저는 이제 수면 패턴이 저랑 너무 처음에 안 맞아서, 사람도 피곤하면 잠을 잘 자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개구호흡할 때까지 사냥놀이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건식이랑 습식을 좀 섞은 밥을 딱 주고 엄청 잘 먹어요. 힘드니까. 그루밍을 싹 하고 뻗어요. 그럼 저랑 같이 잘 자요. 수면 패턴이 맞아지더라고요, 이게. 그게 완벽한 프로토콜입니다, 역시. 진짜 그래요? 완벽하게 잘해주신 거고요. 그래요? 고양이는 활동이 다 주기적으로 똑같아요. 사냥을 하고 사냥물을 먹고 그루밍을 해서 자신의 사냥 흔적을 지우고 잠을 자요. 요거를 그대로 그 패턴을 맞춰주신 거예요. 잠자기 직전에 운동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그루밍을 하는 같이 잔다. 고양이의 생활 라이프 사이클을 완벽하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혹시 이 밖에도요, 뭐 고양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집 알아보는 것부터 엄청 신경 썼는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대형견 가야 되고
고양이 3마리 가야 되고 캣타워 설치해도 되고 이런 걸 너무 이제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건강,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런 건강 관리도 좀 많이 예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하루도 과식하는 습관이 엄청 있어서 지금 이 몸무게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환경이랑 건강 이 2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 환경이랑 좀 생활 패턴 이런 거 제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양이는 집 안에서만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의 공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 공간을 최대한 꾸며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실내 고양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유발한 대부분의 요소는요, 실내 환경이 제대로 안 구현됐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냥놀이를 충분히 안 해주면은요, 자기 스스로 사냥을 하러 다니겠죠. 누구를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대상으로 하겠죠. 왜냐면 실내에서 움직이는 유일한 대상은요, 사냥할 수 있는 움직이는 유일한 대상이 뭐가 있겠어요? 발 아니면 손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안 놀아주면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기 고양이의 경우는요, 또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죠. 고양이 독감 바이러스하고 범백혈구 감소증이라는 고양이 파보 바이러스거든요. 이 병이 제일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시점이 이제 생후 한 8주 정도 되잖아요. 이때가 1차 접종 시기고요. 이때부터 대략 3에서 5주 간격으로 이제 3차까지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싫어한다고 안 데려가 버릇하면은요, 정말 급할 때 고양이를 데려갈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자꾸 병원에 데려가는 습관,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아기 고양이 육아를 잘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극복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이긴 한데 대형견 종류가 뭐예요? 근데 아까- 차오차오. 와, 탑티어다. 키우기 힘든 강아지 탑티어인 건 아세요? 이제 막내 하루를 제가 이제 양줍을 했지만 합사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잘 지켜봤는데 테디가 유독 막내 하루한테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계속 하루를 쫓아다니고, 호의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 놀자고 음. 막 강아지한테 막 놀자고 그런 시그널 보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냥 높은 곳에 올려준다던가 하면은 그냥 우다다 내려와서 방바닥에 눕고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진짜 힘든데 그냥 난 내려와서 쉬고 싶다는 그런 반응인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눕는다는 게 배를 보이고 눕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놀자는 거죠. 배를 보이고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든. 한번 해보자 그래, 한 판 뜨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사료 고르는 거랑 그 급여량이 애가 날마다 크잖아요. 계속 사료량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고 어떤 사료로 바꿔줘야 되는지. 아기 고양이는요, 사료들마다 사실 네. 칼로리도 다르고 그다음에 양도 다르고 조성도 다르고 그다음에 키볼 자체 사이즈나 무게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얄 캐닌 키튼 사료를 기준으로 많이 먹이는, 가장 많이 네, 먹이는 지금 저희도- 요거 먹이고 저희도 있어요. 월드 키튼. 베스트 사료 중에 네. 하나거든요. 5개월 고양이의 경우는 하루에 69g 정도를 먹이면 돼요. 얘가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조금씩 오히려 양을 줄이셔야 돼요. 6개월 차는 67g 정도를, 이제 7개월 차는 65g 정도를 이런 식으로 점차 줄여서 12개월 차에는 51g을 먹이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아이들의 활동량이 줄어요. 두 번째는요,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해요. 양을 점차 줄이면서 사료 뒤편을 보시면은 해당 사료에 대한 적정 용량이 나와 있어요. 가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해당 사료에서 전화번호가 무조건 적혀 있게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거든요. 바꿔달라 그래서 상담을 하세요. 현재 내 고양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료는 좋은 사료는 아닌 거죠. 처음 몰랐어요. 알았어요, 진짜. 12개월 이후 성묘가 되면은요, 그다음 성묘용 사료로 바뀌어줘야 되고요. 나이대별로 다양한 사료를 만들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요. 그런 사료에서 선택하는 것도 좋은 사료를 선택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 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이제 건강 적신호를 알아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고양이들이 특히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혹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있을까요? 고양이 질병의 시그널을 몇 가지 알아보면요, 우선 제일 중요한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급 상황의 경우 3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갑자기 뒷다리를 사용을 못할 때. 이건 대부분 심장병 있는 고양이가 혈전이 생겨가지고 뒤로 가는 혈류를 막아서 다리가 마비가 오는 증상이에요. 고양이는 뒤로 가요,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건 응급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 좋아지겠다고 생각했다가 밤새 죽는 경우도 되게 흔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안고 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입으로 숨 쉴 때, 개고호흡이라고 하죠.
금붕어처럼 뻐끔거리고 숨쉬는 증상인데 큰 운동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숨쉬는 얘기는요 호흡곤란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즉 숨쉬기가 힘든 상태라는 얘기고 대부분의 경우는 심장병 있는 고양이가 폐물이 차는 폐수종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겨서 입으로 숨쉬는 증상이니까 빠르게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데 오줌을 못 싸고 오줌 싸려고 자세는 취한데 오줌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안 나올 때 길이 막힌 거죠.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요거를 뚫고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하면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럼 급성심부전으로 애들이 사망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증상들은 예를 들면 하루에 구토를 3번 이상 했다든가 밥을 안 먹고 있다든가 아니면 구석에 숨어서 안 나온다든가 이런 정상적인 못한 행동을 보면 현재 아픈 거라고 보시고 가까운 동물원에 반드시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고양이는 사막유래 동물이라서 물을 섭취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적은 수분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게 굉장히 발달을 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신부전이라는 질병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장이 항상 혹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 건강의 첫걸음은요 물을 많이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것보다는 좀 많이 먹게 이제 유도를 해주는 거죠. 뭐 물그릇 수를 더 늘려주고 수염이 안 닿을 정도로 넓은 그릇에 물을 충분하게 떠주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물을 주셔야 되니까 안 먹어도 매일 갈아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고양이가 좀 물을 많이 먹게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탄수화물이 적은 거의 아주 낮은 이런 캔이나 파우치 종류가 오히려 살을 더 들찌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해줘서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선 집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선배로서의 조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이제 함께 하게 되면은 이제 포기해야 될 것도 사실 좀 많기는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벽지도 찍고 소중한 한정판도 망가뜨리고 전선도 끊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유지 비용도 유지 비용이고 특히 아기들이 아프면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비용 많이 들겠지 이게 아니고 반려동물로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집사라는 건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들을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반려 이제 동물들이 제2의 인생이 아닌 제1의 인생을 좀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예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사랑으로도 키우지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돈으로 키운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나갈 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자주 비우시는 분들은 그냥 인형 같다고 예쁘다고 해서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뭐 고양이 호텔 있잖아, 뭐 펫시터 있잖아 이런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고 여행 3박 4일 이상 1박 2일도 좀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또 다 초기에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게 좀 데려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앞에서 계속 얘기해 돈이 무조건 진짜 왜냐면 병원도 항상 있고 일단 백신도 3차 그리고 항체가 안 생기면 또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의 목돈이 있어야 우리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저도 뭐 하나 말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고양이랑 같이 내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얘를 이제 의인화 한다 그러면 동거 계약서를 보통 쓰잖아요. 동거를 하게 되면요. 동거 계약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이제 동거 계약서 뭘 쓸까? 벽 긁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야 돼. 그리고 많이 아프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막 쓰겠죠. 고양이 나한테 뭘 요구할까? 고양이는 한 줄밖에 안 요구할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하기. 그 한 줄에 도장만 찍어주면 고양이 기꺼이 나한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굳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함께할 마음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내 행복을 포기하고 뭐 빚을 져서라도 뭐 그런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가용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얘랑 끝까지 함께 해주자. 이런 자세로 그냥 키웠으면 저는 좋겠어요. 너무 큰 부담을 갖고 뭐 큰 돈이 있어야 돼. 아프면 큰일 나. 어떻게든 난 얘를 마지막까지 치료할 거야. 이런 거 말고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얘가 행복해진다. 이거 원칙하에 들여서 같이 그 즐거운 동거, 즐거운 여행을 잠깐 동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능력되는 대로 끝까지 함께 해줄게. 이거 하나만 지켜주면 된다고 봐요. 좋은 울림을 진짜. 얻어갑니다. 평생 눈물 날 함께 하는데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나도 눈물 날 뻔했어. 낭만 닥터. 참아. 진짜. 진짜. 끊고 가실게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분 이상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인간 캐스터 같아, 캐스터 같아.